안녕하세요. 플래닛 송지한 매니저입니다. 10월 실전 태블로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출을 관리하는 대시보드 만들기를 한 달 동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JH 컴퍼니라는 회사는 이제 제가 교육회사로 가정을 했고요. 이 교육회사에 이제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매출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날짜 기준을 바꿔서 볼 수 있고요. 이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날짜 기준으로 직전 4분기까지의 값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 대비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했냐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카드를 통해서 이제 값을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세부적인 값은 오른쪽에 있는 블랙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월별 매출을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은 크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5가지의 교육을 이렇게 라인과 모양 차트를 합친 차트로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육당 객단가도 있습니다. 이제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고 그 정원 대비해서 이제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도 좀 관리하는 중요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 그 객단가가 얼마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각각의 항목과 그리고 이제 누적 막대 차트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은 이제 전체적인 객단가가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많은 교육이 열렸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으로 객단가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를 여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교육을 결제하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교육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취소가 발생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놨고요. 이 취소를 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취소는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매출에서 사실상 마이너스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 캐치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취소에 대한 이제 기준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별로 어느 정도 취소가 있는지 그리고 할인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취소 차이가 있는지를 표현했고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상으로 완전 다 새로 랜덤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준 게 교육일이 있으면 이제 교육생을 모집하는 이제 오픈일이 있잖아요. 그 오픈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까지는 교육비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도록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할인 여부는 교육이 오픈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신청한 교육비를 할인받아서 결제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도너 차트 잠깐 보면은 이 방학 특강의 경우에 이 교육이 오픈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신청을 해서 10% 할인받았던 사람들의 취소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소 금액도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또 한 가지 기능을 더 넣어 놓은 게 여기 이제 취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사실상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취소 금액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목표 대비 아니면 월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취소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토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노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걸 yes로 변경하게 되면 취소 금액을 반영한 매출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까 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한 교육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일 차이가 큰 교육은 여기 이제 안일대를 보시면 방학 특강입니다. 방학 특강은 지금 이제 138%로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취소 매출을 빼게 되면은 그 매출값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청한 인원은 많았지만 취소한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취소하면서 이제 여기 방학 특강에 대한 그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월별 매출에 대한 어떤 급등을 훨씬 더 이제 좁은 폭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 이 대시보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 예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서 활용하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전 태블로에 사용될 이 JH 컴퍼니라는 회사의 이제 세일즈 데이터는 제가 모두 이제 가상의 그 임의로 샘플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의 신청과 그리고 그 신청한 고객이 어떤 교육을 신청했고 그리고 또 그 교육의 금액이 얼마인지 신청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해주는 이제 세일즈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청한 고객 중에서도
추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 고객을 취소한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고객을 관리하는 이 리펀드 취소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이제 커리큘럼 시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JH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매월 이제 교육당 목표보다는 이제 분기로 목표를 잡고 그 분기별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이 매출의 목표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골 시트, 총 이렇게 4개의 시트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교육 자료에 이미 심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교육 자료에서 여기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데이터 원본 탭에 이동해서 데이터 연결부터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메인으로 쓸 데이터 시트는 이제 화면 왼쪽 4번째 있는 세일즈 시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쓸 시트를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일즈 시트를 드래그해서 여기로 테이블 끌기에 놓아주시면 세일즈 시트를 태블로가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 세일즈 시트를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청일과 그리고 그 시간 내에 신청한 고객 아이디, 고객명, 그리고 교육명, 그리고 그 교육의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 회사인데요. 교육이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모집을 하는데 교육 오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교육가를 할인해서 10%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할인된 금액인지 아니면 할인이 되지 않았는지의 여부까지도 이 세일즈 시트에 기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세일즈 시트를 커리큘럼 시트와 같이 연결을 해서 신청자들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교육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두 데이터를 같이 쓸 때 활용하는 연결 방법은 이제 조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에 사용하고 있는 태블로 버전은 2020.3 버전입니다. 그런데 태블로 데스크탑 2020.2 버전부터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 큰 변화는 이제 여러분들 화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계라는 기능의 추가입니다. 예전처럼 이제 데이터를 그냥 바로 갖고 와서 우리가 조인, 유니언 같은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들어가 있는 세일즈 필드를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물리적 테이블을 이제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일즈의 물리적 테이블을 오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연결 화면에 있는 요 세일즈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20.2 이전 버전에 봤던 이 과거의 화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조인하고 싶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저는 이 세일즈 데이터를 우리 각각의 교육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커리큘럼과 연결해 쓸 거기 때문에 화면 왼쪽에 있는 커리큘럼 시트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이제 연결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연결이 이너 조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개의 필드, 이 두 개의 시트를 이너 조인하게 되면은 커리큘럼에는 탈락되는 교육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시트를 다 활용도 높게 쓰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커리큘럼은 이미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시트를 기준으로 세일즈 시트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기준으로는 커리큘럼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인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라이트 조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너 조인으로 되어 있는 조인의 그 방법을 라이트 조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두 시트를 연결해주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기서 조인 방법을 이제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커리큘럼 시트를 기준으로 데이터들이 더 쭉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의도한 대로 조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취소 시트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리펀드, 환불 시트까지 가지고 와서 이 물리적 테이블은 총 3개 시트를 연결해 쓰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이제 추가로 제가 사용할 여기 리펀드 취소 시트를 드래그해서 다시 한 번 더 물리적 테이블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 옆에 붙는 게 아니라 세일즈랑 리펀드가 다시 연결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세일즈 시트는 전체 신청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리펀드 시트는 전체 신청자 중에서 취소를 한 고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정리돼서 보여주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너 조인이 되게 되면 사실상 취소한 고객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리펀드 시트는 사실상 이제 세일즈 시트에 부수적으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일즈 시트를 기준으로 리펀드 시트를 붙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화면 아래에 나와 있는 조인은 이너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조인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조인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왼쪽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잠시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조인의 그 옵션을 변경해 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래에 이 조인의 어떤 절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실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자동적으로 태블로가 이 두 개의 시트에서 키로 삼을 수 있는 그 조인절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 두 개의 시트들을 잘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온 키값의 필드명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완전히 이제 태블로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이 추가 작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관계를 연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즈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은 잘 연결이 끝났고요. 자, 연결이 다 된 분들은 이 테이블 우측 상단에 있는 X를 클릭을 해서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세일즈 왼쪽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세일즈라는 물리적 테이블 안에는 우리가 그 조인 연결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골 시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골 시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 분류별, 해당 분기별 목표가 얼마인지만 간단하게 나오는 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골 시트는 지금 세일즈와 조인을 해서 쓰면은 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더미 데이터들 그리고 또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블로 지금 2020.2 버전 이상부터 사람들이 훨씬 더 데이터를 간편하게 쓰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위쪽 빈 공간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테이블 내에서 시트와 시트를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여기 골 시트를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 빈 공간에 가지고 오면 이 세일즈 시트와 세일즈 시트를 포함하는 부분과 이 골 시트가 이렇게 우동 모양의 누들 모양의 선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동 모양의 선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관계로 이 연결 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선이 잘 확인됐을 때 마우스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두 개의 시트를 연결했다면 지금은 그냥 단순한 선으로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이제 연결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여기 관계 편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 편집도 세일즈 부분에 있는 교육 분류와 그리고 골 부분에 있는 교육 분류가 사실상 이제 키값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이 두 부분을 잘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추가 작업을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왜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 세일즈 시트에는 여러분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 커리큘럼에 해당 교육의 교육일이 언제인지를 보여주는 교육일에 대한 날짜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분석을 할 때 이제 그 교육일에 대한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교육일들이 해당하는 분기에 대한 값을 이제 이 목표와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골 시트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목표 기간이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 날짜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 필드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태블로에서는 지금 이 목표 기간 2018년 1분기라고 쓰여져 있는 이 텍스트를 날짜로서 바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 기간이란 것과 앞에서 우리가 이미 연결해 놓은 교육일이라는 시트를 같이 쓰려면
반드시 이것들을 이제 관계를 정리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 편집에서 이 목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날짜로 바꾸는 계산식과 그리고 앞에 세일즈 시트에서 교육일에 대한 날짜를 분기 기준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이 두 개의 계산식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실습하게 되면은 추후에 실습하는 값을 확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관계 조건을 하나 추가하는 건 여기 아래에 있는 필드 추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 골 시트에서 이 목표 기간을 이제 분기를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골 시트의 필드들 나와 있는 부분 밑에 보면은 관계 계산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계산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날짜 함수를 쓰겠습니다. 어떤 날짜 함수를 쓸 거냐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목표 기간이라는 값은 사실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날짜로 바꿔주는 데이트 파스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데이트 파스 함수 쓰시고요.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계산된 필드 만들기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면 이 데이트 파스가 어떤 계산식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산식을 만드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데이트 파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날짜의 형식을 지정해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 기간에 보여주는 건 연과 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두 개 넣고요. 그 싱글 코테이션 사이에 YYYY 그리고 대문자 Q 넣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네 자리로 보여주고요. 우리가 분기를 그냥 한 자리로 보여주겠다라고 쓴 거고, 이 데이트 파스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지금 여기 코테이션 안에 넣은 이 날짜 형식에 대한 부분을 잘 써주셔야지 계산된 필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파스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 당장 연결 화면보다는 시트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제 연습한 다음에 연결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자, 저는 이미 다 이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컴마 하나 넣고요. 자, 이제 이 뒤에 YYYYQ로 표현될 문자 테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목표 기간이라는 텍스트 필드를 그대로 넣으면 이 데이터 파스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여기서 이제 년과 분기를 제외한 숫자에 대한 텍스트만 뽑아서 여기에 써줄 거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2020년 1분기, 2018년 1분기와 같은 값들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써서 두 개를 같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 땡땡령 1분기에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연도에 대한 값만 뽑아내도록 레프트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 콤마 다음에 영어로 레프트 써주시고요. 이 레프트 뒤에는 우리가 이제 발라낼 그 데이터 필드를 쓰면 됩니다. 지금 이 관계 편집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은 안 되기 때문에 대괄호 양쪽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다가 목표 기간이라고 데이터 필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 기간에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자리까지만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콤마 다음에 4라는 숫자를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엔 플러스를 써주고요. 이 숫자 연도 네 자리랑 어떤 값을 붙일 거냐면 여기 이제 1, 2, 3, 4라고 나와 있는 분기에 대한 숫자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드 함수를 쓸 거고요. 자, 다 같이 영어로 이제 미드 쓰시고 미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대괄호로 감싸진 목표 기간이라는 시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라는 함수는 이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부터 시작할 위치와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대짜리까지 보여줄 건지를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에다가 목표 기간 데이터 필드를 넣은 다음에 콤마를 쓰셨으면요. 우리가 이제 7번째 자리에서 미드 함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7번째 자리로부터 한 자릿수까지만 갖고 오도록 이렇게 1을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목표 기간 콤마 7, 1 써주면은 1, 2, 3, 4라고 하는 분기에 대한 숫자만 우리가 뽑아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사실 이 상태로 그냥 갖고 와도 되지만 지금 이 데이터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는 사실 이제 그 시간까지 포함돼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애초에 좀 강제하기 위해서 이 데이트 파스 함수를 다 쓰셨으면요, 이 함수 전체를 괄호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데이트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파스를 데이트로 만들어주는 계산식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세일즈에서 우리가 교육일인데, 이 교육일을 뭐랑 이제 같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목표 기간에서 만들어낸 분기에 대한 날짜 값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일을 분기 기준으로 뽑아줄 거고요. 자, 여기 화면 왼쪽에 있는 세일즈 아래에 있는 관계 계산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미 교육일은 날짜 시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기에 대한 값을 뽑아낼 수 있도록 데이트 트렁크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데이트 트렁크 써주시고요. 데이트 트렁크 뒤에는 우리가 이제 갖고 오고 싶은 날짜 부분을 써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분기, 즉 쿼터를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싱글 코테이션 안에다가 쿼터 써주고요. 콤마를 써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쿼터를 갖고 올 거냐 라고 하면은 이제 대괄호로 감싸진 교육일 시트에 쿼터를 갖고 올 거다 라고 써줄 수 있고요. 이 교육일도 우리가 이제 앞에 골 시트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데이트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트렁크 함수를 전체로 데이트로 묶어주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똑같이 몇 년도 분기를 보여주는 시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 편집이 오류 없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시트 분석을 하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 세일즈 테이블로 넘어와서요, 여기에서 데이터 유형을 그냥 먼저 같이 바꿔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명, 교육분류, 강사명 이런 부분들은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취소일이 지금 문자열로 태블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취소일은 우리가 이제 날짜 및 시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취소일 위에 있는 ABC 데이터 유형 아이콘 클릭을 해서 날짜 및 시간으로 데이터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취소일과 마찬가지로 신청일도 태블로가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청일 데이터 필드 위에 있는 ABC 아이콘 클릭을 해서 날짜 및 시간 클릭해 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복되는 시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교육명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일반 교육명과 이제 중복이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 필드의 RSM 옵션을 클릭을 해서 숨기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감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작업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명 리펀드는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저희는 시트 1에 클릭을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매출 관리 대시보드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